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앤 시스템 연구실 석사과정 백영민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Biased MPPI Informing Sampling Based Model Predictive Control by Fusing Ancillary Controller입니다. 이 논문은 24년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Letter에 출판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보조 제어기를 융합해서 샘플링 기반 모델 예측 제어를 동적 환경에서 좀 더 좋은 제어값을 계산하는 데 기여한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이 연구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하고 무엇을 해결했는지 설명하고,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MPPI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저자들이 어떻게 기존의 한계를 풀었는지 설명하고, 세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제한 기법을 검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을 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문제 영역은 이 논문에서는 이제 동적인 환경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모션 플래닝에 대해 말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문제점들은 이제 로봇의 상태나 뭐 동역학 모델, 환경이나 이제 다른 에이전트들, 여기서 에이전트들은 이제 사람이나 다른 로봇 아니면 계속 변하는 동적인 환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 상호작용에서 상당한 이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이제 원하는 동작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비용 함수나 제약 조건이 요구가 됩니다. 이제 그 결과 복잡하고 비사용적이고 비본로인 이제 불연성적인 문제를 정식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정식화가 매우 어려우며 환경 동적인 특성 때문에 빠른 적응성도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MPPI 알고리즘이 나왔는데, MPPI 알고리즘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샘플링 기반의 확률적 최적 제어 기법이고, 이제 경로 적분을 정식화를 통해서 확률적 헤미터 야코빌 벨만 방정식을 해결합니다. 얘의 방식은 이제 수천 개의 입력 시퀀스를 샘플링하고 이제 롤아웃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로봇의 미래 위치를 예측하고 이제 비용을 평가하여 가중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워크플로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GPU 상에서 병렬화가 가능해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항공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매니플레이터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이제 MPPI의 핵심 한계점은, 이제 기존의 MPPI 샘플리 전략에서는 이제 이전에 계산된 입력 시퀀스를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으로 사용합니다. 요 이제 분포의 분산만 조정이 가능하며 단일 모드,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가우시안 분포로 제한이 돼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상황들이 이제 지역 최소화, 그러니까 로봇이 움직이지 못하고 한 곳에 갇혀버리는 이제 로컬 미니마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관련 연구를 말하는데, 이제 크게 세 개로 정리하면, 먼저 이제 샘플링 효율성을 개선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몬테카를로 대신에 다른 방식이나 아니면 기울기값을 활용해서 수렴에 가속화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샘플링 분포 자체를 다른 걸로 바꾸거나 데이터를 통해서 분포를 학습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논문과 비슷하게 보조 제어기를 활용해서 미리 경로를 만들고 그 주변에 샘플링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들에는 이전 시퀀스를 중심으로 하는 분포에서만 샘플링하게 되어 있는 기존 MPPI 방식과 동일하게 갑니다. 이 제약 때문에 어떤 개선을 시도하여도 그 단봉 가우시안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 성능이 저하되고 환경 변화의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 논문의 기업점은 먼저 이제 바이어스 MPPI를 제안합니다. 샘플링 분포의 임의 변경을 허용하는 새로운 수학적 유도를 제공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가우시안 한 분포만 쓸 수 있었더라면, 이제는 어떤 형태의 분포도
쓸 수 있게 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향에 대한 영향도 함께 분석을 합니다. 다음 이제 컨트롤 퓨전 기법을 실험합니다. 여러 보조 제어기를 활용해서 샘플링 공간을 추가하여 보다 효과적인 샘플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법들을 이제 시뮬레이션과 실전 환경에서 검증을 합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설명하기 전에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인 MPP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풀고 싶은 문제의 목표를 설정하면 노이즈가 있는 이산시간 시스템에서 기대 비용을 최소화하는 옵티멀 컨트롤 시퀀스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앞으로 몇 초 동안 이제 어떤 모션 플래닝을 할지 찾는 것입니다. MPPI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찾고 싶은 최적 분포가 있고 그 최적 분포를 찾기 위해 비용이 낮은 제어값에는 이제 높은 확률을 주고 비용이 높은 제어값에 낮은 확률을 주는 분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좋은 제어값에 더 높은 확률을 주는 게 최적 분포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이 최적 분포를 우리가 직접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PPI는 이제 KL 다이버전스 최소화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KL 다이버전스는 두 확률 분포가 얼마나 다른지 측정하는 척도인데 이걸 최소화한다는 건 우리가 쓸 수 있는 분포와 최적 분포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적 분포의 평균을 계산하면 우리가 찾는 최적 입력의 시퀀스가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또 문제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분포 이제 Q스타의 모양은 대충 알 수가 있지만 정교화 상수를 계산할 수 없기에 그 분포에서 직접 샘플을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MBPI는 샘플링이 가능한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합니다. 대신 한 가지 보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용 가능한 분포와 최적 분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 각 샘플을 중요도 샘플링을 부여합니다. 최적 입력은 이제 샘플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전에 설명한 MPPI 전체 알고리즘의 파이프라인을 간단하게 5단계로 정리하면 샘플링을 통해 이전 제어 시퀀스 주변에 K개의 노이즈 입력 시퀀스를 뽑습니다. 이후 동역학 모델을 사용해 각 입력이 어떤 궤적을 만들지 시뮬레이션합니다. 그 궤적들의 코스트 펑션을 통해서 비용을 계산하고 비용이 낮은수록 이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가중 평균을 통해 새로운 제어 입력 시퀀스를 얻고 그 다음 시점에서 이제 계속 반복합니다. 이 과정들을 매 컨트롤 사이클마다 반복되면서 로봇을 제어하는 게 MPPI의 알고리즘입니다. 다시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본 MPPI의 핵심 한계는 이제 샘플링을 만드는 제어 분포가 이전 제어 시퀀스 중심으로 하는 당분 가우시안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이 제약 때문에 여러 봉우리를 가진 멀티모달 샘플링 분포를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형태의 분포를 쓰려고 하면 수식이 매우 복잡해지고 수치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임의의 샘플링 분포를 허용하는 새로운 유도를 제안합니다. 이게 다음 장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기법입니다. 논문에서는 수식을 먼저 설명하고 이제 제한 알고리즘을 설명을 했는데 수식을 쓰는 이유를 듣기 위해서 알고리즘 먼저 설명하고 저는 수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보조 제어기로부터 샘플링을 진행하는데 기본 MPPI는 모든 샘플링이 이제 이전 제어 시퀀스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 가우시안 분포에서 추출이 됩니다. 제한하는 기법은 단일 가우시안 분포에서도 사용을 하면서 여러 소스로부터 샘플을 추출해서 결합을 합니다. 이제 샘플링 구성은 제2개로 특화된 보조 컨트롤러를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K개의 샘플과 합쳐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K를 1000으로 설정을 했으면 이제 보조 컨트롤러가 10개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10개의 보조 컨트롤러로 나오던 샘플을 쓰고 이제 990개를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나온 샘플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험에서 사용한 보조 제어기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설계를 할 때 정지에 관한 작업에 대한 샘플을 추가를 하고 아니면 천천히 가는
작업에 대한 샘플을 추가를 해서 그 K개의 샘플에 추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 사전에 전문가들이 정의한 샘플들이 예상 궤적 후보로 사용이 가능해지고 비용 함수가 적절한 샘플을 고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궤적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명시적인 스위치 규칙이 필요 없고 컨트롤 퓨전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방식을 구성하게 하는 수식에 대해 논문에서 설명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기본 MPPI에서 사용하던 코스트 펑션에 이제 항을 하나 더 추가해서 임의의 샘플링 분포를 추가해도 계산이 가능하게끔 설계했습니다. 대신 여기서 최종 출력값이 편향되는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MPPI에 정지에 대한 샘플링 분포를 좀 더 추가하면 최종 제어값이 정지 쪽으로 좀 더 편향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단순 휴리스틱 기반이 아니고 수학적으로 보장됨을 설명하고 이 편향의 크기나 방향을 정량적으로 분석이 가능하여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편향이 다양한 샘플링 분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제어 가능하며 분석 가능한 부수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MPPI의 역온도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이제 코스트가 계산된 경로들이 어떤 가중치로 반영할지 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이제 코스트가 낮게 나온 경로들을 좀 더 많이 반영할지 아니면 높게 나온 경로들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할지 설정하는 파라미터인데 이 역온도 파라미터는 유의미한 가중을 같은 샘플 수가 정적 범위에서 유지할 수 있게 설계하여 수동으로 여온도 파라미터를 튜닝할 수 없게 구현합니다. 논문에서 이것은 핵심 기원은 아니고 실험을 안정적으로 돌리기 위한 설계한 기법이고 선행 연구에서 진행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실험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실험을 세 가지로 나눠서 실험을 했고 이제 예시 실험, 시뮬레이션 실험, 그리고 실험경 실험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예시 실험입니다. 예시 실험 대상으로는 이제 회전형 역진자 실험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서버모터를 활용해서 그림처럼 요 추가 하늘을 보게 유지하게 하는 실험입니다. 이제 상태로는 팔의 회전값이랑 진자랑 이제 직립 위치 사이의 각도가 들어갑니다. 이제 작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진자를 아래쪽 평형점에서 위쪽 직립 위치까지 스윙업 시키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팔을 기준 각도 근처로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실험 설정은 컨트롤러는 50Hz로 동작하기 설정을 했습니다. 플래닝 호라이즌은 50스텝으로 설정을 했고 0.05초마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1초 뒤의 미래까지 예측을 하게 됐습니다. 모델 불확실성은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보정되게 진행을 했고 이제 무작위 시드는 방법들 간에 일관되게 유지를 했습니다. 이제 보조 컨트롤러는 세 가지를 도입을 했는데 LQR은 진자를 위쪽 평행점에 안정화시키는 샘플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제 LQI는 위쪽 평행점을 유지하면서 기준값을 추종할 수 있게 설정을 했습니다. EBC는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켜서 스윙업 시켜서 빠르게 위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보조 컨트롤러를 추가했습니다. 이 비교를 위한 베이스라인은 클래식 MPPI, 기본 MPPI를 사용하고 이제 스위칭 컨트롤러라고 해서 이프레즈 규칙을 추가해서 컨트롤러 간에 해야 되는 제어값들을 명시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방식들과 제한하는 기법의 방식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량적인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림 4는 이제 50회 반복 실험한 통계 결과입니다. 위쪽에는 토탈 코스트, 아래는 토탈 에포트입니다. 여기서 에포트는 이제 전압을 얼마나 사용했냐인데 이제 얼마나 부드럽게 진자 운동을 했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초록색은 스위치 컨트롤러, 주황색은 기존 MPPI, 파란색은 제한된 바이어스 MPPI입니다. 핵심 결과로는 먼저 제한 기법이 모든 샘플 수 조건에서 베이스라인을 능가합니다.
뭐 10개나 100개, 250개 쓴 것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제한 기법이 10개의 샘플만으로도 기존 MPPI 1000개 쓴 것보다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파란 상자의 세로 길이가 작다는 것은 노이즈가 있어도 결과의 편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프엘지로 짠 스위치 컨트롤러보다 이제 전환 규칙을 정의한 것보다 이제 코스트가 자동으로 가중치를 결정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걸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 검증입니다. 이제 바이어스 MPPI는 보다 복잡한 다중 에이전트 환경에 적용을 가능하다고 하고, 이제 IA MPPA라는 기존에 연구했던 MPPI 기법에다가 샘플링 구성 요소를 바이어스 MPPI로 대체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IA MPPI는 부산형이면서 통신이 필요 없는 다중 에이전트를 예측하는 모션 플래닝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험 대상으로는 자율주행 선박을 대상으로 했고, 이제 도심 운하 환경을 시뮬레이션을 구축해서 이제 컨트롤러는 10Hz 그리고 100스텝을 봐서 10초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실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시나리오는 두 선박이 이 운하에서 0의 속도로 출발을 하는데 서로의 경로를 가로질러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선 통행권은 오른쪽에 양보하는 규칙을 적용을 했고, 이제 기존 IA MPPI 한계점은 두 선박 모두 자기네가 먼저 가는 규칙을 적용이 돼서 선박들이 이제 로컬 미니마에 빠지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보조 컨트롤러는 네 가지로 구성했고, 이제 고슬로우, 그래서 저속 주행을 좀 더 하게, 고패스트는 이제 고속 주행을 좀 더 하게, 브레이킹은 이제 0에 가까운 속도를 내게, 그리고 고투골은 목표에 대한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게 하는 네 가지 보조 컨트롤러를 구성해서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성적으로 비교는 이제 기존 MPPI 샘플링 방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에이전트들이 먼저 서로 통과하려고 해서 지역 최소값에 머물러서 충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래 그림처럼 바이어스 MPPI를 사용한 경우 주황색 에이전트가 두 에이전트 모두 가로지르려 한다는 점이 명확해지자마자 파란색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제 정량적인 결과를 보면 이제 바이어스 MPPI는 모든 샘플 크기에서 충돌이랑 규칙 위반이 0을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전의 이제 IA MPPI는 다수의 충돌과 규칙 위반을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균 도착 시간이 약간 길어짐을 확인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전에 보조 제어기에서 브레이킹 앤 고 슬로우라는 보조 제어기를 추가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발생한 편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 실험은 시나리오는 이제 좁은 구간에 두 개의 다리가 있는 운하를 설정했고, 이제 네 개의 선박이 에이전트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무작위한 조기 조건에서 50회 시도를 한 결과로 진행합니다. 이제 보조 컨트롤러는 이전에 사용한 그 네 가지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학습 기반으로 예측 제어하는 모델을 추가를 해서 요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것보다 샘플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결과를 보면 여기서도 이제 바이어스 MPPI가 모든 샘플 크기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고, 하지만 여기 50 K가 50인 상태에서 10건의 교착 상태가 발생합니다. 요거는 이제 브레이킹 보조 제어기가 너무 지배적인 걸 확인했고, 이제 이 K가 커질수록 편향이 줄어들고 교착이 사라지면서 충돌이 0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동 거리가 짧은 걸 확인했었는데, 이제 보조 컨트롤러가 이제 샘플링을 저비용 영역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좀 더 적은 이동 거리로 목표에 도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동 시간은
IAMPPI랑 비슷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얘도 브레이킹이나 고슬로우 같은 보조 제어이기 때문에 약간의 속도 손실은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실환경에서 모션 플래닝 실험을 진행한 거고, 이제 자칼이라는 지상 이동 로봇을 사용했고, 이제 동역한 모델은 유니사이클로 근사를 했다고 합니다. 시나리오는 로봇이 상자를 회피하면서 목표를 향해 빠르게 주행하는 것을 설정했고, 상자는 이제 로봇 앞에 도중에 갑자기 던져지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제 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위치나 속도 수정은 모션 캡처 시스템을 사용했고, 상자의 위치는 동속도 모델을 통해서 그 제어기에 추가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보조 컨트롤러는 하나로 설정했는데, 이제 브레이킹만 추가를 해서 정지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샘플을 추가해줬습니다. 이제 클래식 MPPI는 상자가 나타나며 모두 샘플링된 궤적이 상자와 충돌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제 비용 함수가 충돌 시간을 최소화하는 샘플을 선택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충돌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제한 기법은 단 하나의 브레이킹 샘플이 즉시 제동 기법으로 수렴하게 해서 충돌을 완전 회피한다고 합니다. 이제 정형적인 결과로는 고전 MPPI는 6회 충돌하는 것을 확인했고, 제한 기법은 0회 충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코스트가 가장 낮은 50개의 궤적을 추출한 것인데, 이제 왼쪽 보면 기존 MPPI는 상자가 와도 이미 직진하는 샘플을 그리고 있고, 오른쪽 제한 알고리즘은 이제 상자가 오면 뒤로 회피하거나 정지하는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기존 MPPI는 단일 모드의 가우시안 샘플링 분포로 제한돼 있고, 이렇기에 지역 최소값에 갇히고 동적 환경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기법은 이메의 샘플링 분포도 허용하는 수직적으로 증명을 하고, 이제 여러 보조 제어기를 추가해서 샘플링 분포 공간을 통합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로는 진자 스윙업에서도 베이스라인을 능가해서 모델 불확실성까지 강검함을 확인했고, 다중 선박 향해를 통해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궤적을 생성하는 걸 봤습니다. 실제 환경에서도 진행을 하면서 기존 MPPI보다 충돌 횟수를 완전히 감소시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 트레이드오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안정성이나 효율성에서는 이득인 이제 편향이 존재를 하고, 이 편향은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킹이나 고슬로우 같은 보조 제어기를 했을 때 더 느린 궤적이 생성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정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트레이드 오프를 잘 정의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 향후 연구로는 복잡한 다중 모드 문제로의 확장을 진행하고, 이 상위 레벨의 작업 플래너가 여러 보조 컨트롤러와 대안하는 계획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논문 세미나 마치겠습니다.